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자본시장 전반이 이래저래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는 반등했고 리플도 반등했고 비트코인은 아직은 좀 헤매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은행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일제히 상승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지방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하며 은행 위기가 불거졌었던 상황이 언제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대형 은행들이 잇따라 호실적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발 식량 위기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눌릴 가능성도 있었지만 어쨌든 증시는 어닝 서프라이즈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식량 위기 우려가 다시금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당시처럼 번질 경우에 이게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99.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장중 3만 달러 밑으로 빠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차하면 28,000달러 수준으로 한 번 더 다녀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의미 있는 랠리가 나올 것이다. 대부분의 전망들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SEC가 블랙록 등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어쩌면 45일 안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안팎에 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리플입니다. 일단 XRP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0.8달러 저항 돌파를 위해서 스멀스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주요 저항 라인을 뚫고 1달러라는 상징성에 도달한 뒤에 1.3달러 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한 번 더 0.6달러 부근의 지지라인에 대한 리테스트를 벌이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약식재판 판결 이후에 리플의 비즈니스적인 행보 역시 상당히 전폭적인데 미국 금융기관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뻐꾸기를 날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AI 메타버스 부문에도 관심을 갖고 돈을 때려받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에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이번에 리플 소송 판결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XRP 기버웨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센트 지문 인증형 월렛을 구매할 경우에 30XRP를 이벤트 선물로 증정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시세로 치면 얼추 3만원 정도 추가 할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벤트 전체 물량으로 XRP 24,000개가 준비됐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착순 800개라고 할 수 있고 7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콜드월렛 구매를 고려해 오셨던 분들은 이번 이벤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대형 은행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순이익이 19% 늘었고 매출은 11% 급증한 것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순이익은 줄었지만 매출이 늘면서 주가가 6% 넘게 뛰었고 지난 봄만 하더라도 지역은행 파산 이슈로 인해서 한방 쥐어터질 것만 같았던 찰스 슈왑도 호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12% 폭등했습니다. 세상은 살기 어려워도 돈 장사하는 놈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적 장세를 통해 주가가 반등한 건 투자자로서 반가운 부분이지만 사실 글로벌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거지 같은 상황이 하나가 더 펼쳐졌습니다. 주인공은 이번에도 러시아인데 이른바 흑해 곡물협정 종료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 우려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세계 식량 창고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 닥칠지 모를 그런 상황이 걱정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농산물 수출 세계 4위 농업국가로 전 세계 밀 수출의 10%, 보리의 15% 이상 등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 4억 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전쟁으로 인해서 항구가 봉쇄되면서 수출길이 막혔고 그때 세계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발발 5개월 뒤인 지난해 7월에 흑해 곡물협정이 합의가 되면서 항구를 통한 식량 수출 안전을 보장했던 거고 이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갔던 거고 그래서 먹거리 물가가 조금씩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밀이나 보리 등 농산물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타면 내렸던 라면 가격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우리 식탁 물가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내 지갑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짜증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차하면 조금씩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7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장에서는 9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85% 수준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월 이전까지 러시아가 식량 안보 이슈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는다라면 다행인데 이게 또 어떤 미친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증시는 반등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어리바리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장중 3만 달러 아래로 훅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여러 차례 포착되고 있는데 그만큼 3만 달러 지지를 둘러싼 황소와 곰의 세대결이 간단치 않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5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중립 단계로 후퇴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다시 50 아래로 후퇴한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밑으로 빠진 상황을 거론하면서 29,500달러 지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 이 3만 달러 위에서 지지를 확인할 경우에 이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단기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29,000달러 리테스트, 이후에 32,500달러를 거쳐서 34,000달러, 그리고 나서 38,000달러 도달 가능성, 이렇게 돌파 목표 구간을 나눠서 제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차트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미니 포물선이 계속해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지라인 밑으로 빠져서 지금 저항을 겪고 있는데 녹색으로 표시된 29,800달러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29,225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 후퇴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물론 검은색 미니 포물선 위에서 지지를 잘 받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다음 타깃 33,000달러를 표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또다시 막무가내 성격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높게는 150만 달러, 가장 낮게는 62만 5천 달러를 예측한다. 지난 3월 미국 은행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내 예측에 더 자신감이 생겼다. 비트코인은 리스크 해지 수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리플입니다. 4시간 차트와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난 며칠 동안 매집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멀스멀 저항 돌파를 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0.8달러 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원화를 기준으로 또다시 1,000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XRP 홀더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적으로 포착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 거래량의 21%를 차지하면서 20%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넘어섰습니다. 비중도 비중인데 액수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나흘 동안 거래량이 25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지난 1년 반 사이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XRP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어마어마하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퍼포먼스 관점에서 바라봐도 XRP가 비트코인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건 XRP BTC 주간 차트인데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2주 연속 XRP가 비트코인 대비 월등한 퍼포먼스를 확인해주면서 페넌트 패턴 상단 저항을 뚫어줬습니다. 차트적으로 바라보면 XRP의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과연 이대로 좋은 흐름을 데이터적으로 확인해주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나름 그럴싸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숫자적으로도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해왔던 인물, 요즘 에그라 크립토가 해외 크립토 미디어에서도 상당한 주목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세 페넌트 패턴이 완성됐기 때문에 1.3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틱톡 소리는 시간이 날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단기적인 반등 목표 지점으로는 1.3달러, 후퇴할 경우에는 최악에는 0.59달러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틱톡 시간은 참 의미 있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 차트를 통해서도 의미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됐는데 2년 반 넘게 저항 라인으로 작용해왔던 상단 트렌드 라인이 이번에 시원하게 뚫리면서 큰 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화살표를 강조해놨는데 사실 이 차트는 XRP 폭등 가능성과 함께 다시 0.7달러 아래로 빠질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두 가지 상황을 함께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XRP 시세를 이렇게 밀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단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입니다. 이번에 토레스 판사가 실무 담당 사라 네뻔 판사에게 약식 재판 판결 이후 다음 단계 일반 사전 심리 단계를 진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또 명령서를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포착됐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라 네뻔 판사가 달성해야 하는 재판의 목표에 대해서 두 가지를 표시해놨는데 하나는 일반 사전심리, 이건 양측이 이번 약식재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자리이고 쉽게 말하면 SEC 변호사들이 개소리 똥소리를 시전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노란색 형광 표시가 된 부분인데 아주 선명하게 세틀먼트 이렇게 합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일반 사전심리는 일반적인 넥스 스텝인데 이 과정에서의 목표 지점은 합의 이렇게 해석 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법원이 양측의 합의 도출을 중재하기 위한 의도를 아주 대놓고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사인을 한 그런 문서입니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도 리플의 욕망이 이제 미국 안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법률 책임자가 올해 3분기 동안 리플 ODL 제품 사용과 관련해서 관심을 보여왔던 미국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레거시 금융권의 XRP 채택과 관련한 부분에 뻐꾸기를 날리고 있고 당장 거론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의 2대 상업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이렇게 리플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주입시키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기본 밑바탕으로 깔려있는 가운데 이번에 리플이 아주 재미있게 느껴지는 투자를 단행해서 우리의 흥미를 돋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웹3 스타트업 퓨처버스인데 이번에 이 회사가 시리즈 A 투자를 통해서 5,400만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투자 라운드는 텐티 홀딩스가 주도했는데 여기에 리플랩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는 AI와 메타버스 컨셉으로 분류가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투자금 어디에 쓸지를 밝힌 걸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금은 연구 개발과 더 루트 네트워크 블록체인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루트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 호환이 되고 리플과 리플 기반 NFT를 지원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얼마나 잘 구현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AI와 메타버스와 연계되어 있는 블록체인이 리플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상황 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리플의 비전 목표 가운데 AI와 메타버스가 역시나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